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이 있다, 없다,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네이버 광고와 유세차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을 준비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출마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까지 함께 보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 단일화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와 관련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단일화하면 집권 여당의 후보와 대적하기 위해 야권이 단일화하는 게 보통이나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래전부터 우려했다시피 후보 간 이루어져야 할 단일화에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 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잠시 후 이 소식은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짧은 소식 두 가지 먼저 전해드립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당의 뜻이라면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이 최근 잇따라 종로 출마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준비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종로 무공천을 선언한 뒤 국민의힘이 중량급 거물 전략 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때문에 최 전 원장과 더불어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요즘 출마를 자주 언급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최 전 원장은 지금 제가 공천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만약 전략 공천한다면 또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 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르면 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진행자가 종로 당협위원장인 정문원 전 의원이 전략 공천 발언 즉각 철회하라는 당내 일부 반발이 있다. 혹시 경선을 한다면 나서겠는가라고 하자 최 전 원장은 정 전 의원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종로 출마를 적극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경선에 나가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며 경선으로 진행된다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얼마 전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최재형 전 원장의 종로 공천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유력한 종로 지역 전략공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인물들이죠.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가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윤 후보와 함께 선거전에 나서는 만큼 러닝메이트 위상을 지닌 인물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종로 전략공천 방안이 2030 세대 등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세대교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사용하려는 카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 본부장도 종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 지도부와 후보의 판단에 달렸다면서도 종로 공천은 단일화를 할 때 카드로 쓸 수 있고 세대교체 카드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세울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고심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은 건 좋은 일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렸던 홍준표 의원이 정권 교체를 위해 이준석 대표와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당장 윤석열 후보와 한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거리 유세에 나간다는 것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동성로에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홍준표 대표와 함께 거리에서 대구 시민들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에 홍준표 대표께서 참여하시는 첫 행보라며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홍 의원도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 문답 코너에서 이준석 대표와 대구 동성로
거리 유세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토요일 19시 30분에 동성로에 나오랍니다 라며 동성로 거리 유세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앞서 9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도 그렇고 홍 의원도 그렇고 그동안 보수파 민심을 많이 잃은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거리 유세를 한다고 하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홍 의원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요즘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선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뉴스의 정치 섹션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네이버 광고와 유세차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식 선거운동을 준비해 놨다는 건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이 같은 메시지는 이준석 대표의 공격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죠. 이준석 대표는 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해 선거를 완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50개 정당사무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포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었죠. 2017년 대선 때는 안 후보가 교섭단체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으로 다 쓸 수 있어서 그때는 풍족했지만 지금은 사비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비해 당원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당비 수입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대선 비용이 많게는 500억 원, 당선을 목표로 둔 후보라면 100억에서 200억 원은 써야 하지만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안철수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공격을 사실상 반박한 것인데요. 이런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 의도는 완주 의제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윤석열, 안철수 이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어떤 실효성 논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어제 TV조선의 보도를 인용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단 후보 단일화 찬성론자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TV조선이 여론조사 업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가정한 3자 대결을 보면 다자 대결 때보다 윤 후보는 7.2%포인트 오르고 이재명 후보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자 대결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12.1% 응답자의 4.3%포인트가 윤석열 후보로 이동했는데 이재명 후보로도 1.4%포인트가 옮겨갔습니다. 또 기타, 없다, 모르겠다로 선택을 포기한 응답자가 5.4%포인트로 가장 많았는데 안 후보 지층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흩어지다 보니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자 대결에서 윤 후보를 지지했던 35% 가운데 22.2%포인트가 안철수 후보 지지로 이동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동하는 비율은 0.9%포인트에 불과한데 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충성도가 낮다라기보단 윤 후보 지지층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제밖에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우 각각 86%, 77%로 높은 편이지만 안 후보 지지층은 55%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만큼 지지층이 견고하지 못하고 사퇴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같은 분석의 핵심은 현재 많게는 10% 초반, 적게는 7, 8%를 확보하고 있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표를 가져올 수 있겠냐라는 건데요. 아마 이 지점이 윤 후보 측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단일화로 인한 정치적 상징성과 표심에 미치는 영향, 또 앞으로 전개될 공식 선거운동의 분위기 등 이런 건 앞서 전해드린 여론조사를 통한 계산법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과
대적하기 위해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부정선거를 우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표 차이가 확 나야 한다,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대선은 특히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 경우의 수, 즉 완주를 해서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그 제공자로 안철수 후보가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와 결합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는 안철수 후보의 최악의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 결합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들 팽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완주해서 단독으로 당선되는 게 최대 희망사항이겠지만 그럴 확률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부디 안철수 후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